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반갑습니다. 콘따구리입니다. 오늘 콘크리트 기사 필기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골재의 함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골재를 드라이한 상태로 쓰지를 못하죠. 현장에 가다 보면 이제 함수가 돼 있죠.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로 물도 뿌리기도 하고요. 일단 골재 표면 수율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도 문제를 한 2번 정도 난 적이 있습니다. 골재 표면 수율 완전히 100% 골재가 말랐을 때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골재 안에 꽉 물이 차고 콘크리트 표면 자체가 완전히 말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그 바깥에 물이 더 들어가면 표면에 물이 묻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지만 바깥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물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수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표면 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표면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분의 그 다음에 물 빼기 표면에 없는 상태의 백분율 하면 골재 표면 수율이고요. 골재 함수율은 어떤 상태느냐? 요 상태를 기준으로 함수율이니까요. 표면 수율일 때하고 함수율일 때 다르죠. 골재에 대해서 물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얼마나 물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런 함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골재를 건조시켰을 때에 그 다음에 물을 머금은 거에서 완전 건조 곱하기 백분율, 그 상태를 골재의 함수율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골재의 흡수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골재 흡수율. 절대 건조에서 이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갈 때의 그 흡수량에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에 함유해 있는 전체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에 대한 백분율.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 상태에 있을 때 질량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 거기서 완전 건조 상태의 질량을 빼면 골재가 꽉 찼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큼 꽉 찼을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을 흡수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흡수율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수율, 함수율, 흡수율에 대해서 용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냐면 기본적으로는 공기 중에 이런 상태에 햇빛이 쨍쨍하면 이렇게 되겠죠. 비가 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물론 현장에서 배합을 잡는 품질 기술자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요 안에 물이 꽉 차도록 실내 실험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절대 건조 상태는 특별히 절건 상태를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요 상태가 시방 배합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 상태가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장 배합을 합니다. 좀 아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 건조 상태, 공기 중에 건조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수변 상태를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함수율은 A하고 D와의 관계, 흡수율은 어떤 상태예요? C하고 A 상태. 그 다음에 표면 수율은 D하고 C 상태. 여기서 표면 수율을,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겉에 먹었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잔골재 관련해서 표면 수율은 대략 2 내지 7%고요. 굵은 골재 한 25mm 골재 같은 경우에 표면 수율은 0.5 내지 1%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굵은 골재가 표면 수율이 적을까요? 예. 굵은 골재하고 장골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골재는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표면에 물이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큰 자갈이나 바위 같은 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골재면 말고는 다 바깥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표면 수율이 적습니다. 잔골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2 내지 7% 수준이 아니라 10% 정도처럼 많다고 하면 물이 눈으로 봐도 그냥 수분이 철철철철 한다. 이 정도입니다. 기준을 따진 시방서의 기준을 보면 잔골재의 흡수율, 아까 흡수를 말씀드렸죠. 흡수를 얼마큼 하느냐. 한번 다시 볼까요? 흡수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A하고 C. 여기서 여기에 그런 골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골재 흡수율이 3% 이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 흡수율은 3.5%까지 허용을 합니다. 굵은 골재 같은 경우 흡수율도 3% 이하로 하되 그런 골재를 쓰라는 거죠. 만약에 스펀지처럼 물을 많이 먹는 그런 골재가 있다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흡수율은 일반 골재보다 많아요. 그래서 장골재는 3.5%, 굵은 골재는 4 내지 6% 이하를 합니다. 순환골재 흡수율 같은 경우는 일반 골재랑 똑같이 3% 이하로 한다. 이런 부분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면수를 보정해 가지고 레미콘사에서 다 골재도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오퍼레이터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표면수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팅 룸에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겠죠? 골재 밀도하고 뭐 비중은 비슷한 말로써 부피분의 질량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골재의 밀도는 배합 설계라든지 실적률이라든지 공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종류 및 품질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적률 계산하는 방법, 공급률 계산하는 방법, 단위 용적 질량 계산하는 방법이 한 3년에 한 번씩 정도의 문제를 좀 나니까 실적률 어떻게 하느냐? 절대 건조 밀도분의 단위 용적 질량 거기에 100%를 써가지고 하고요. 공급률은 어떻습니까? 100에서 이 골재의 실적률을 뺀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실적률이 있어야 되네요. 1 마이너스 D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용적 질량은 절대 건조 밀도 곱하기 골재 실적률. 이게 뭐 아니울 수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도 있지만 애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골재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한다고요? 황산 나트륨으로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5회 하잖아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시험하고서 그 시약용 용액이 골재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 잔료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잔료조사하는 시약은 염화바륨입니다. 그래서 황산나트륨 염화바륨이 골재의 안정성 시험에 쓰인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짝짓기로도 물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골재 같은 경우에는 10mm체를 통과된 것, 굵은 골재는 5mm체에 남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골재의 안정성 시험하는 골재는 25에서 30도씨의 물 1리터에 황산 나트륨 250g을 섞어서 20도씨가 될 때까지 식혀서 사용하고요. 48시간 지난 후에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로 유지 후에
사용을 합니다. 골재 안정성 시험은 항산 나트륨으로 5회 시험하여 평가하는데 장골재는 안정성 시험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손실량이 10% 이하, 굵은 골재 그 손실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이게 뭐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이건 꼭 나는 문구입니다. 그래도 밑으로 별도로 표를 했고요. 여기에 황산 나트륨, 또 잔류 조사할 때는 황산 바륨이 필요하다. 또 장골재, 굵은 골재, 뭐 이건 해석할 때 가끔 뭐 쓰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모래의 유기 불순물 시험. 모래에 유기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KSF2510에 써 있습니다. 모래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보다 정밀하게 이런 유기 불순물 시험을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일단 사용하는 모래는 대표적인 값을 취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건조를 시켜서 우리가 사분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섞는 사분법 알죠? 시료 분치기를 사용해서 모래 약 450g을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모래 450g 채취, 이 숫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유기 불순물 시험할 때 모래 450g. 또 10% 알코올 용액으로 2%의 탄닌산 용액을 만듭니다. 또 그 2.5ml를 가지고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97.5ml에 가하여 유리병에 넣어서 막에 막고 잘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을 식별용 표준색 용액이라 합니다. 식별용 표준색 용액 만드는 방법, 탄닌산 용액,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죠. 유기불순물 시험 때, 짝짓기 때 많이 유용하겠고요. 식별용 표준색 용액 만드는 방법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 시험에 짝짓기 시험을 난 다음에 이렇게 나겠죠. 골재 안정성 시험에 나는 시험 용액은 황산 나트륨 용액. 그렇죠? 유기불순물은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하죠.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은 크롬산 칼륨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 나오겠지만 알칼리 골재 반응할 때는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골재 탄산화 기피는 탄산화하면 페노프탈렌 용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시험 알고 계셔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